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이러면요, 영국의 유력 일간지입니다. 유력 주간지입니다.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지를 들춰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경제 주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주간지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두고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거품이 곧 붕괴된다. 그래서 일본처럼 된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단정적인 표현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정환진 TV에서 정환진이만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저는 확실히 통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장 심각하게 내놓은 지표는요,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GDP 대비해서 토지 가격 비율입니다. GDP 대비 토지 가격 비율이 지금 5배예요. 5배. 그러니까 GDP라는 것은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하잖아요.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그거보다가 토지 가격이 5배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2016년까지만 해도 4배, 4.1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쭉쭉쭉쭉 늘어서 2020년이에요. 2021년도 아닙니다. 2020년에는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5배까지. 그런데 일본이 말입니다, 일본이 이게 1980년대에 거품이 꺼질 때 토지 자산, 그러니까 GDP 대비 토지 가격의 비율이 5.4%였습니다. 5.4%.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으로 5배면 지금 일본에 근접했죠. 그런데 2021년에 집값이 사실상 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토지값도 더 올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처럼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이 저는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이코노미스트지는요, 부채, 가계 부채 비율을 또 예로 들었습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107%, 독일은 58%고 미국은 79%인데 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107%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바로 충격의 어떤 지표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일본도 그랬다. 일본도 자산이 늘어가고 부채가 함께 증가하다가 거품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이게 디플레이션의 우려, 저성장, 저물가에 아주 최악의 상황이 닥쳤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3,765만 명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똑같았다. 일본도 똑같았다. 일본도 이게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부채가 늘어나고 여기에 생산 가능 인구까지 줄어들면서 그 충격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다른 점. 핵심은요. 이 GDP 대비 가계부채 중에 말입니다. 전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제도라는 게. 이게 좀 다른 비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자산 가치가 자산의 가격이 GDP 대비 이미 5배가 넘어섰고 부채가 적다고 하지만 100%란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요. 대한민국 거품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일본도 거품이 너무 커지니까 이 거품을 잡자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금리 올리고 있거든요. 금리를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올리고 있고요. 작년 8월에 0.25%를 올렸고요. 작년 11월에 0.25%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1월에 또 0.25%를 올렸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금리에 대한 부담,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요. 여기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폭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거품은 이게 곧이라는 단어를 곧이라는 게 막 그렇게 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멀지 않아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더더욱 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섬뜩하다고 제가 느꼈던 것은요. 한국의 정치인, 중앙은행, 감독당국이 자산 가격의 급등이 부드럽게 끝나도록 연착륙하도록이란 뜻이죠. 연착륙하도록 애쓰는 동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착륙하려고 하는 방안이 쉽게 말하면 지금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거겠죠.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방안이 오히려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에 너무 얽매이다가 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요. 마구 뿌리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품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의 언론들이 보는 대한민국 경제도 저는 충격의 한쪽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정환진이는 왜 경제를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경제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유력 주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데가 기사를 쓸 때는요 진짜 신중하게 씁니다. 자칫 말입니다. 이게 거짓 기사나 침소붕대하는 기사가 써지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 주간지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분석 기사를 쓸 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참고를 하고요. 언론사 자체 내에서도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유력 주간지는 믿을 만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만큼 위기선상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